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셀프 슈퍼바이스 러닝 두 번째 파트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파트의 메인 주제는 컨트라스티브 러닝이고요. 거기에 이제 대표적인 방법론인 MPID, PEAR, 모코, 심클리어 방법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목차는 이렇고요. 우리가 파트 1에서는 프리텍스트 태스크 기반에 대해 설명을 드렸고, 오늘 컨트라스티브 러닝 방법론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제 보시면 먼저 설명하기 전에 우리가 이제 크로스 엔트로피 비용 함수 정의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크로스 엔트로피 함수 간단하게 리마인드 하려고 하는데 자세하게 설명드리지는 않을 거고요. 자, 크로스 엔트로피는 뭐냐면 이제 비용 함수인데 언제 쓰는 거냐면 맞아요. 클래시피케이션 문제. 분류 문제에서 실제 y가 주어져 있고 그 다음에 예측 y가 주어져 있을 때 이 두 개의 차이를 로그 함수로 우리가 표현한 것 뿐입니다. 그래서 두 개 실제 y랑 예측 y가 같다면 비슷하다면 로스 값이 작아지고 그 다음에 서로 다르다면 로스 값이 커지도록 만든 그 식이 바로 이 크로스 엔트로피 함수예요. 자, 이제 크로스 엔트로피 함수를 왜 제가 여기서 복습을 하냐면 크로스 엔트로피는 비용 함수잖아요. 언제 비용 함수냐면 y가 있을 때, 레이블이 있을 때 사용할 수 있는 비용 함수이다. 근데 제가 지금 우리가 이제 설명하고 있는 셀프 슈퍼바이스 러닝의 프리 트레이닝 단계에서는 레이블이 지금 없어요. 언레이블 단계예요. 언레이블 데이터. 그러면 크로스 엔트로피 사용할 수 있습니까? 없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그 파트 1에서 프리텍스트 기반은 없기 때문에 y를 생성을 했어요. 그렇죠? 셀프로 생성을 한 다음에 그런 다음에 우리가 크로스 엔트로피를 이용해 가지고 모델 프리 트레이닝을 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파트 2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을 거예요. 아예 크로스 엔트로피식을 이용하지 않고 y가 없는 상황에서도 뭔가 학습을 할 수 있는 로스 펑션을 새롭게 정의할 겁니다. 새롭게 정의할 것이다. 그것이 좀 미리 말씀드리면 그게 바로 컨트라스티브 방법론입니다. 뭔가 대조를 함으로써 우리가 로스 펑션을 재정의를 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소프트맥스 함수 이것도 잠깐 복습을 할 건데요. 소프트맥스 함수는 모델로부터 나온 마지막 레이어의 값들을 이 소프트맥스라는 함수를 통해 가지고 확률로 바꾸는 거죠. 그래서 이 확률의 합은 1이 되도록. 그래서 이제 형식은 이런 거예요. 엑스포넌트 z1 그다음에 분모에는 모든 엑스포넌트들의 합. 모든 엑스포넌트들의 합 z1, z2, z3의 합분의 z1 이게 해당하는 거죠. 그래서 z1에 대한 확률값이 구해지고 z2도 마찬가지, z3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구해집니다. 자, 여기서 제가 이제 설명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우리가 z 값을 구할 때 이 z 값을 구할 때 어떻게 구하냐면 이 x들의 선형결합 그렇죠? x들의 선형결합 즉 y가 w가 뭡니까? 거기에 웨이트가 해당되는 거잖아요. 선형결합할 때 웨이트 필요한 거죠. 그 다음에 그걸로부터 구하고 선형결합한 것을 비선형 변환하고 그것들도 선형결합해 가지고 또 비선형 변환하고 그래서 이제 만들어진 그래서 구해진 값이 z 값이잖아요. 그래서 z 값 안에는 뭐가 들어가 있냐면 바로 이 W, 이 파라메타 값이 들어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이 파라메타 값은 어떻게 결정해요? 맞습니다. 실제 Y, 맞죠? 우리가 실제 Y랑 우리가 예측 Y의 차이가 뭐 차이의 제곱 혹은 크로스 엔트로피가 최소화가 되도록 우리가 W를 결정한다. 즉 어떻게 하냐면 이 W를 결정하는 스트래터지는 W를 결정하는 것은 어떻게 결정하냐면 우리가 실제 Y 레이블이 있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아는 소프트맥스 함수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 이제 오늘 배울 셀프 슈퍼바이스 러닝, 컨트라스티브 러닝 계열의 방법에서는 약간 다른 개념을 쓸 겁니다. 자, 그래서 뭐 예제는 빠르게 넘어갈게요. 이렇게 z값들이 있다면 소프트맥스 함수를 이용해가지고 확률값으로 바꾸고 이 예제에서는 첫 번째 클래스의 확률이 가장 크기 때문에 첫 번째 클래스로 우리가 할당을 하게 되는 그런 예제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 방법인 MPID라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 2018년도에 이제 발표가 되었고요. 자, 여기서는 이제 레이블이 없을 때, 즉 Y가 없을 때 어떠한 현상이 있는지 그걸 한번 보여주는 굉장히 좋은 예제예요. 그래서 이건 표범이잖아요. 레오파르드.
표범이 있고, 이제 분류 문제에서는 클래스가 있어. 그래서 표범에다 클래스 1을 두고 나머지 클래스는 다 0으로 둔 거죠. 이거 이제 왜냐하면 이게 표범 이미지가 이게 표범이기 때문에 표범에만 우리가 1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는 이 y를 이용해 가지고 표범인지 제규어인지 혹은 뭐 라이프 보트인지 이렇게 구별하는 문제. 이게 이제 전통적인 클래시피케이션 문제였죠. 그런데 이제 우리는 이 y가 없는 거예요. 이 y를 이용하지 않을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y를 이용하지 않을 건데 이 이미지들을 가만히 보고 그 다음에 이 클래시피케이션 문제의 어떤 이 결과를 한번 봤더니 이게 표범이기는 하나 어떤 분류하는 단계에서 봤을 때 표범을 가장 큰 확률로 보여주고 이게 이제 확률을 표현한 건데요. 그 다음에 이 제규어나 치타나 스노우 레오파드 요 표범과 비슷한 동물도 작지 않은 확률이 나타났다라는 겁니다. 물론 라이프 보트, 쇼핑 카트, 북케이스 같이 표본과 완전히 다른 거는 굉장히 작은 확률로 나타났고, 자, 그게 이제 시사한 점이 뭐냐면 표범, 표범과 제기어와 치타, 스노우 레오파드는 다른 동물입니다. 하지만 시각적 유사성이 굉장히 크잖아요. 굉장히 비슷하게 생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 얘네들은 서로 다른 클래스이지만 꽤 비슷하구나라는 걸 알았고, 그 다음에 완전 표본과 다른 이런 것들은 굉장히 시각적으로 유사성이 떨어지는구나라는 것을 알았어요.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시각적인 유사성을 알아낼 수 있는 이거는 지금 이미지잖아요. 그래서 이 이미지를 우리가 어떤 특징 벡터로 표현할 수만 있다면 그 특징 벡터는 숫자로 된 거니까 숫자로 된 집합이기 때문에 뭔가 유사도를 계산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비슷한 것들은 서로 묶고 그렇지 않은 것들은 서로 밀어내도록 뭐 이런 그런 아이디어를 처음으로 고안하게 된 그런 어떤 계기가 된 그런 논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지금 설명한 거를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전통적인 클래시피케이션 문제는 레이블이 주어졌어요. 그렇죠? 이 레이블이 주어져 있고 이 레이블을 최대한 분류하는 방향으로 디시전 바운더리가 생성이 됐던 거죠. 그런데 이제는 이 레이블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야. 맞지? 셀프 슈퍼바이스 러닝에서는 언레이블 데이터, 레이블이 없는 거야. Y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레이블을 이용해서 뭔가 분류를 할 수가 없어.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각각 이미지들의 시각적인 유사도를 보고, 시각적으로 유사도가 큰 것은 좀 이렇게 모여 있고, 그 다음에 시각적으로 유사도가 작은 것들은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 눈으로는, 사람의 눈으로는 이게 강아지고, 이게 자동차, 이런 게 보이지만, 컴퓨터 눈에는 이게 보이지 않잖아요. 그래서 시각적인 유사도를 정량화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벡터화 해야 되는 거야. 맞죠? 그래서 이것들을, 이 이미지를 어떤, 이제 모델에 태워서 우리가 어떤 특징 벡터들을 찾을 겁니다. 그래서 특징 벡터들 간의 시각적 유사도를 우리가 계산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MPID라는 방법에서 크게 이 세 가지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 요 세 가지 개념이 이제 뒤에 나오는 컨트라스티브 러닝 방법론에 다, 재사용이 됩니다. 자, 그래서 요 예제를 한번 보면요. 이 표범 이미지가 있고, 그 다음에 모델을 통해 가지고 어떤 특징 벡터들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non parametric softmax라는 요것도 뒤에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1번이고 거기서부터 이제 이미지가 이렇게 쭉 이제 나올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유사한 이미지들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그렇지 않은 이미지들도 이렇게 쭉 나올 거예요. 그러면 이 이미지들을 각각 특징 벡터로 변형을 한다. 특징 벡터로 변형을 해가지고 우리가 메모리 뱅크에 담을 거예요. 그래서 이 non parametric softmax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런 이미지들을 어떤 특징 벡터를 잡아가지고 메모리 뱅크에 집어넣는 역할을 한다. 됐죠? 그 다음에 이 메모리 뱅크는 다른 게 아니라 이 특징 벡터들이 모여있는 저장소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거를 시각적으로 표현한 건데요. 이렇게 벡터는 이렇게 크기와 방향이 나타난 것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요 두 벡터는 지금 이 각도가 굉장히 작고 그 얘기는 시각적으로 유사하다는 의미이고요. 그 다음에 이 벡터와 이 벡터는 이제 완전히 반대되는 방향에 있기 때문에 시각적으로 이제 유사도가 굉장히 떨어진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을 표현하는 식이 바로 이 식이에요. 이 식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식입니다. 자, 이 식이
아까 제가 이 파트 2 처음에 설명할 때 크로스 엔트로피 잠깐 복습했잖아요. 크로스 엔트로피는 Y 레이블을 이용한 거라고 했어요. 그렇죠? 근데 Y 레이블을 이용하지 않고 어떤 로스 펑션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 로스 펑션의 핵심이 되는 식입니다. 이 식은 실제 Y를 이용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 두 벡터 사이의 유사도, 그다음에 이제 분모에는 모든 벡터 값들의 엑스포넌트 값들이 있고 그 중에 얘가 얼마만큼 차지하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비율로서 표현을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non-parametric classifier는 어떤 개념이냐면 아까 제가 softmax 펑션 또 초반에 설명드렸었잖아요. 그 softmax 펑션이 바로 이제 요 함수인데요. 이거 설명드릴 때 제가 z 함수에 대해서 조금 자세하게 설명드렸습니다. 이 z는 g 함수가 아니라 g 값은 뭐의 함수냐면 이 w의 함수야. 맞지? 이 w의 함수야. w. 그 다음에 이 v는 특징 벡터고요. 이 w의 함수인데 이 w를 어떻게 구했냐면 맞아요. 크로스 엔트로피가 최소화되는 방향으로 이렇게 w를 구했어. 그런데 이제 크로스 엔트로피 사용하려면 레이블이 있어야 되고, 하지만 우리는 이제 레이블이 없는 상황으로 가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뭔가 W를 구해가지고 클래시파이어를 만드는 게 목적이 아니라 뭔가 다른 식으로 로스 펑션을 적용을 해야 되겠고요. 이게 바로 그거야. 이건 특징 벡터들만 갖고 사용한 거야. W 있어요, 없어요, 여기? 여기는 이제 W 없어요. 그래서 non-parametric classifier에서는 이제 W가 없어. W를 갖고 클래스를 분류하는 게 아니야. 클래스가 없어, 지금. 그러니까 각 관측치의 유사도를 가지고 뭔가 우리가 분류를 할 거예요. 그래 이제 그게 non-parametric softmax 함수다 이렇게 이제 정의를 했고요. 메모리 뱅크는 이미 말씀드렸던 대로 각 이미지로부터 이미지가 있으면 이 이미지를 어떤 모델에 태우면 우리가 이제 특징 벡터들이 쭉 나올 거잖아요. 그래서 이 특징 벡터들을 담고 있는 은행 저장소. 그래서 이 메모리 뱅크다. 그래서 메모리 뱅크가 뭐냐고 물어보면 특징 벡터들이 이렇게 담겨져 있는 저장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노이즈 컨트라스티브 에스티메이션 그 식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려고 이 예제를 갖고 와봤는데요. 일단은 지금 이 예제는 강아지와 그 밖의 이미지, 그 밖의 개체를 분류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강아지 갖고 왔고 그 밖의 이미지들을 이렇게 쭉 갖고 왔어요. 그렇죠? 그래서 강아지라는 건 알고 있고 그 밖의 이미지들은 이제 뭐가 있는지 몰라. 왜? 언레이블 데이터라고 했잖아요. 맞죠? 자, 그러면 이제 강아지 이미지로부터 특징 벡터를 찾고요. 그 다음에 메모리 뱅크, 이건 뭡니까? 요 이미지 각각마다 그렇죠? 이 모델을 이용을 해가지고 특징 벡터들을 찾을 수 있을 거죠. 근데 이제 모든 특징 벡터를 다 이용하지는 않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일부 샘플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NPID에서는 여기에 담겨져 있는 요 특징 벡터들의 일부를 샘플링 해가지고 뭔가를 사용을 할 것이다. 이렇게만 기억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이제 어떻게 했냐면 이 두 개를 비교한 거예요. 강아지 벡터하고 나머지 벡터와 비교를 했는데 이건 두 개는 다를 거잖아요. 얘는 강아지고 얘는 다른 거니까. 그래서 이 벡터 사이의 유사도는 어떻게 돼? 최소화가 되도록, 유사도가 최소화가 되도록 우리가 만들 겁니다. 그래서 그 유사도를 측정하는 그 식이 이렇게 될 거고, 각각의 V1, V2 쭉 가서 VK까지 갔으니까 VK까지 갔고, 그것들은 각각의 어떤 값이 나올 테고요. 이 값들의 합이 최소화가 되는 방향으로 우리가 이 모델을 학습을 시킬 겁니다. 이때 전혀 Y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맞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기존에 우리가 사용했던 로스 펑션인 크로스 엔트로피랑은 다른 그런 어떤 새로운 로스 펑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모델이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면 우리 앞에 요 강아지 앞에 있었던 요 CNN 모델, 요 모델이 학습이 될 거잖아요. 그러면 이 모델은 말씀드렸던 대로 Y를 전혀 이용하지 않는 그런 어떤 방법을 이용한 거고 어떻게 이용했습니까? 맞아요. 컨트라스티브. 즉 일단은 컨트라스티브는 아니고요. 이 노이즈 컨트라스티브 에스티메이션이라는 방법을 써가지고 여기 이제 학습을 한 거지. 전혀 Y를 이용하지 않았다라는 게 핵심이고요. 자, 그러면 여기서 학습한 거는 어디로 갑니까? 맞습니다. 다운스트림 태스크를 가가지고 우리가 소량의 레이블 데이터 있으니까 이 데이터를 이용을 해가지고 이 모델을 fine tune, 그렇죠? 미세 조정한다라는 거. 그렇게 해서 이제 궁극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모델을 획득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MPID 논문에서 이제 기존의 방법론에 대비해 가지고 이제 성능이 좋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고요. 이거는 MPID 방법은 여러 가지 CNN 방법을 다 사용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다양한 CNN 백본 모델을 사용했고 거기서 이제 성능이 좋았다라는 거를 쭉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나온 이제 모델이 펄이라는 이제 모델인데요. 자, 그 다음에 제가 2020년을 좀 강조하고 싶은데, 2020년도에, 이 셀프 슈퍼바이즈 러닝 연구가 굉장히 많이 발표되고, 특히 이 컨트라스트 러닝 계열의 모델들이 굉장히 많이 발표가 되는 그런 어떤 좀 특별한 해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펄, Pretext Invariant Representation 이 방법론에 대해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이거는 이제 원본 이미지가 있고, 맞죠? 그 다음에 IT는 원본 이미지를 어그멘테이션, 증강한 이미지예요. 그렇죠? 그래서 원본 이미지가 있고, 원본 이미지로부터 나오는 어그멘테이션 이미지. 그 다음에 두 개를 어떤 모델로 태워가지고 특징 벡터들을 잡고, 그러면 이 두 개의 특징 벡터는 사실 원본 이미지랑 증강된 이미지이기 때문에 엄밀히 보면 조금은 다르잖아요. 그렇지만 하나의 어떤 뿌리로부터 나온 이미지이기 때문에 두 개를 좀 비슷하게 가야 되겠다. 이 두 개가 비슷하게 최대한 가깝도록 우리가 이제 가야 될 것이다. 라는 거와 반면에 이 원본 이미지와 이 증강 이미지가 아닌 완전히 다른 이미지, 여기선 고양이가 아니라 강아지 이미지잖아요. 강아지 이미지는 어떻게 돼야 돼요? 강아지 이미지로부터 나오는 어떤 특징 벡터들이 있을 건데요. 이 벡터와는 서로 이제 멀리 떨어져야 되겠죠. 그런 개념을 사용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원본 이미지와 원본 이미지를 증강한 이미지 사이에는 어떻게 돼? 시밀러, 시각적으로 유사성이 있으니까 가깝게 가야 되고, 그렇지 않은 이미지와는 멀리 떨어져야 된다. 이제 이런 개념. 이게 이제 컨트라스티브라는 말을 쓰게 된 그런 어떤 이유예요. 컨트라스티브가 뭔가 대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가까운 거는 가깝게, 멀은 거는 멀게 대조한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다 컨트라스티브 계열의 모델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원래 논문에서 나왔던 그런 그림을 이용해서 한 번만 다시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자, 여기서 이제 여러 가지가 얘기가 나오는데, 지금 여기에 원본 이미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원본 이미지 증강시켰다 그랬어. 그래서 I. 여기서 이제 세 가지 기호가 나오는데, I가 있고, I, T가 있고, 그 다음에 I 프라임이 있어요. 그래서 I는 원본 이미지를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IT는 뭐예요? 증강된 이미지를 얘기하는 거고, I 프라임은 뭐냐면, 원본 이미지와 다른 이미지들을 I 프라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럼 원본 이미지를 통해서 우리가 특징 벡터를 잘 찾고, 그 다음에 원본 이미지 증강한 거에서부터 특징 벡터를 잘 찾아가지고 이 두 특징 벡터 사이는 서로 가깝게, 나머지 프라임들은 다른 거니까 거기서부터 나온 특징 벡터들과는 서로 다르게 좀 하고 싶다. 그래서 가까운 것은, 비슷한 거는 가깝게 가고 다른 거는 서로 멀게 가고 싶다. 제가 이렇게 말로 자연어로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거를 이제 식으로 표현을 할 겁니다. 먼저 말씀드리면 그걸 식으로 표현한 게 이제 이 식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메모리 뱅크 안에 저장된 이미지들이 있다라고 했죠. 메모리 뱅크는 아까 뭐라고 했냐면 여러 가지, 내가 이제 그 관심 있는 이미지는 지금 I잖아요. 그래서 I랑 관련 없는 그런 이미지의 벡터들이 담겨져 있는 게 메모리 뱅크들이야. 맞죠? 그 다음에 이제 두 개의 이미지 특징 벡터들을 다 찾았으면, 맞지? 이미지랑 특징 벡터를 찾았으면 이제 숫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유사도를 계산할 수가 있어요. 또 여러 가지 유사도 계산하는 방식이 있는데 여기서는 코사인 시밀러리티를 사용했고, 맞죠? 그래서 이 코사인 시밀러리티 S, 여기 이제 S, 코사인 시밀러리티 VI와 VIT, 그죠? 이건 이미지와 증강된 이미지 사이의 어떤 거리라고 보면 돼요. 코사인 시밀러리티. 그 다음에 분모는 어떻게 됩니까? 맞아요. 이게 있고, 그 다음에 나머지 것들, 증강된 이미지와 그 다음에 완전히 서로 다른 이미지들의 유사도, 분의 이 증강된 이미지가 얼마나 해당했는지를 우리로 H로 보여줬습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원래 식 2는 맞죠? 원래 이 식 2가 이제 최종적인 로스 펑션인데요. 이거를 NCE 이렇게 얘기해요. NCE가 앞에서 설명드렸던 노이즈 컨트라스티브 에스티메이션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게 이제 로스 펑션이에요.
이게 뭐라고요? 로스 펑션. 우리는 크로스 엔트로피라는 로스 펑션은 익숙하잖아요. 이거는 크로스 엔트로피랑은 좀 개념이 다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서로 같은 것, 이거 같은 거야. 왜냐하면 VI랑 VIT는 이거는 원래 이미지고 이건 증강된 이미지니까 서로 비슷하게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증강된 이미지와 완전히 다른 이미지들, 이 이미지들은 서로 다르게 해야 돼. 1-로 다르게 해야 되고요. 그래서 얘네들은 같게 하고 얘네들은 다르게 하고, 이것들을 식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되고, 얘를 최소화시키면 제가 계속 말씀드린 대로 비슷한 이미지는 같게끔, 다른 이미지는 멀게끔 해주는 효과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우리가 학습을 한다라는 거예요. 이 학습을 할 때 레이블 이용했습니까? 전혀 이용하지 않았어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만들어진 모델이 있을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모델이 있으면, 맞죠? 이 모델이 있으면, 이 두 모델은 지금 shared, 두 개가 이제 같은 네트워크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하나만 트레이닝을 하고, 하나만 학습을 하고, 다른 하나는 그걸 그대로 그냥 카피를 해서 사용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 둘 중에 하나의 모델을 다운스트림으로 갖고 와가지고, 소량의 레이블 데이터를 이용해가지고, 파인 튜닝 한 모델을 우리가 최종 모델로 사용한다. 자, 그리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 논문에서 이 펄이 다른 방법론에 비해서 성능이 좋다라는 걸 쭉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쭉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설명드릴 방법론이 모멘텀 컨트라스트라는 모코라는 방법인데, 이제 모코 방법론도 2020년도 CVPR에서 발표된 논문입니다. 이제 모코라는 방법은 아마 컨트라스티브 러닝 혹은 이 셀프 슈퍼바이즈 러닝을 조금이라도 공부하셨던 분들은 한 번 정도는 들어보셨을 그런 어떤 방법론이에요. 굉장히 유명한 방법론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하나하나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원본 이미지가 이렇게 있고요. 고양이 이미지가 있죠. 그 다음에 이 고양이 이미지를 두 번 증강을 해요. 어그멘테이션을 해. 한 번, 두 번. 자, 그러면 이 첫 번째 증강한 것을 퀘리 인코더를 통과시켜가지고 특징 벡터를 찾고, 이게 첫 번째죠. 그다음 두 번째 증강시킨 거는 키 인코더라는 걸 통과시켜가지고 두 번째 특징 벡터를 찾습니다. 그렇죠? 여기서 이제 인코더라고 얘기하는 거는 이미지기 때문에 CNN 모델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죠? CNN 모델을 통과시켜가지고 마지막 레이어의 특징 벡터들을 이렇게 찾은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어, 여기 있는 이미지들이 있잖아요. 이거는 이제 고양이랑 다른 이미지들이 담겨져 있는, 아까 메모리 뱅크라고 했죠. 고양이랑 다른 이미지들이 이렇게 쭉 있고, 그거를 우리가 어떤 CNN을 통과시켜 가지고 특징 벡터들을 각각 찾습니다. 그래서 이 특징 벡터들이 담겨져 있는 저장소잖아요. 그래서 이건 메모리 뱅크예요. 자, 됐죠?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거냐면 1번하고 2번은 같은 고양이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어때요? 동일한 거잖아요. 비슷한 거잖아요. 동일하다라는 건 좀 그렇고요. 그래서 얘네들을 파지티브 페어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것들은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거는 네가티브 익sem플이라고 표현을 해요. 네가티브 익sem플. 그래서 요거 두 개는 서로 같은 뿌리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파지티브 긍정적이다. 그 다음에 여기랑 여기 두 개는 서로 다른 거잖아요. 고양이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네가티브 혹은 네가티브, 그것들을 담고 있는 것들을 통틀어서 네가티브 익sem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파지티브 익sem플은 서로 같은 뿌리로부터 나왔으니까 가까워지도록 제가 초록색으로 표현했고, 그 다음에 그렇지 않은 것들은 서로 멀어지도록 가야 되잖아요. 그거를 제가 요 그림으로 한번 표현해 봤어요. 자, 그래서 여기 이제 먼저 앵커가 있는데, 앵커는 뭐냐면 다른 게 아니라 요 1번을 얘기하는 거야. 즉 퀘리 인코더로부터 나온 특징 벡터들. 앵커는 어떤 항구에 보면 그 배가 있고 배에 어떤 닻을 내리잖아요. 닻을 내렸다라는 거는 뭔가 이렇게 딱 기준이 된다라는 거잖아. 그래서 이게 기준이 되는 벡터라는 표현으로 앵커 이렇게 표현했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요게 이제 파지티브 벡터, 이게 이제 1번이고 요게 2번 벡터고, 네가티브가 다 이제 3번, 여기에 들어있는 3번 벡터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요걸 이제 다시 지우고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가 파지티브 페어 기안에는 서로 가까워지도록, 앵커랑 파지티브는 가까워지도록, 그 다음에 나머지는 멀어지도록 이렇게 해야 됐잖아요. 한번 그거를 제가 애니메이션으로 간단히 만들어 봤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 그래서 앵커와 파지티브는 유사하도록, 그 다음에 파지티브와 네가티브 사이에는 멀도록. 이거를 식으로 표현한 게 바로 이거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그렇죠? 이게 뭡니까? info 노이즈 컨트라스티브 에스티메이션.
맞죠? 그래서 info nc. 그 다음에 이게 뭐냐면 info nc이고요. 이게 어떤 역할을 합니까? 로스 펑션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레이블을 이용하지 않는 로스 펑션. 자, 그러면 여기서 모코의 이제 또 하나의 특징은 뭐냐면 아까 퀘리 인코더는 학습을 통해서 info nc 손실함수를 통해서 학습을 하는데 키 인코더는 학습을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퀘리 인코더에 있는 정보를 그대로 갖고 온다라는 건데요. 어떻게 할 거냐면 이 키 인코더는 학습을 통해서 결정되지 않고 뭐 정확히 얘기하면 이 키 인코더 이전 키 인코더의 값, 파라미터 값과 퀘리 인코더의 값 이거를 가중합해 가지고 키 인코더를 그냥 계산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개념을 우리가 모멘텀 업데이트 이렇게 얘기를 해요. 모멘텀 업데이트. 그래서 여기서 핵심은 뭐라고? 퀘리 인코더는 학습을 통해서 파라메타. 자, 보통은 뉴럴 네트워크 파라메타 W인데 여기서는 그냥 세타 이렇게 쓴 겁니다. 헷갈리지 마세요. 그래서 파라메타, 퀘리 인코더는 학습을 통해서 파라메타를 학습하는 데 비해 키 인코더는 어떻게? 그렇게 학습을 하지 않고 이전 키 인코더의 파라메타와 퀘리 인코더의 파라메타를 가중 합치해 가지고 우리가 그냥 구한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MPID에서는 메모리 뱅크에서 우리가 일부 샘플링을 해서 사용했어요. 기억하시죠? 아까 강아지와 그 외의 거 구별하는 이그젬플에서 메모리 뱅크가 있고 메모리 뱅크에 있는 모든 특징 벡터를 다 사용하지 않고 이제 일부 샘플링 한다라고 했는데 이렇게 일부 샘플링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하나도 메모리 뱅크에 있는 이미지 중에 한 번도 선택되지 않는 샘플이 발생할 수도 있고 또 여러 번 중복돼서 샘플링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랜덤 샘플링이니까. 그래서 그걸 막기 위해서 모코에서는 어떻게 했냐면 메모리 큐라는 개념을 사용했어요. 그래서 메모리 큐는 차례대로 first in, first out. 그래서 첫 번째 5개의 이미지를 사용했다면 네거티브 이그젬플을 사용했다면 그 다음에 요거 이제 제외하고 나머지 5개의 이그젬플 이렇게 하나하나씩 훑어가면서 메모리 큐에 있는 모든 네거티브 이그젬플을 최소한 한 번씩 쭉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개념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만들어진 모델이 있을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렇게 해가지고 퀘리 인코더가 만들어질 거잖아요. 퀘리 인코더는 다른 게 아니라 CNN 모델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 모델을 어디로 갖고 가? 다운스트림으로 갖고 가가지고 소량의 레이블 데이터를 이용해가지고 파인 튜닝 한다라는 것. 그러면 우리가 궁극적으로 원하는 강아지, 고양이, 토끼를 분류할 수 있는 그런 모델을 이용하는.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프리트레이닝에서는 뭘 사용합니까? 맞아요. 이거는 언레이블 데이터를 이용하는 거예요. 언레이블 데이터. 이거를 잊지 마셔야 돼요. 그렇죠? 다운스트림 데이터에서는 다운스트림 태스크에서는 이걸 레이블 데이터 이용하는 거. 자, 그래서 이제 모코에서는 또 이제 어떤 실험을 해봤냐면 그 네거티브 이그젬플의 개수 있잖아요. 크기를 증가시킬수록 성능이 개선된다 이렇게 이제 봤고요. 보시면 이제 x축이 네거티브 이그젬플의 개수이거든요. 이 개수를 증가시킬수록 지금 모코가 이제 주황색인데요. 증가가 되고 그 다음에 메모리 뱅크는 이게 NPID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엔드 투 엔드 방법. 이 방법론 하여튼 모든 방법론들이 네거티브 이그젬플의 개수를 늘리면 성능이 증가한다라는 거를 알렸어. 자, 그 다음에 이제 성능이 기존 방법론들에 비해서 이제 좋다. 이건 프리텍스트 방법이고, 요것도 이제 그 컨트라스티브 초기 방법론들인데요. 제가 따로 설명은 드리진 않았지만, 맨 MPID랑 개념이 같아요. 그래서 모코랑 이제 비교를 해가지고 모코가 성능이 좋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논문에서는 주장을 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나온 방법이 SIMCLR, Simple Framework for Contrastive Learning for Visual Representation. 이름이 좀 긴데요. 보통은 우리가 SimClear 이렇게 읽어요. SimClear. 혹은 뭐 SimCLR 이렇게 읽으신 분들도 있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 논문이 이제 나오게 됐는데, 자, SimClear는 모코랑 굉장히 유사합니다. 근데 이제 모코와 몇 가지 차이점이 있으니까 그 차이점 위주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이제 똑같아. 이제 고양이 이미지로부터 2개의 어그멘테이션 이미지를 생성하고, 그로부터 CNN 인코더를 통과시켜 가지고 퀘리 인코더, 키 인코더를 통과시켜 가지고 우리가 특징 벡터 2개를 찾는다. 그 다음에 이제 네거티브 이그젬플이라고 했던 것들 있잖아요. 이 고양이 이미지랑 그 고양이 이미지 외에 있는 이미지들, 그것들의 특징 벡터를 잡는데 여기서는 이 네거티브 이그젬플을 한번 어그멘테이션해서 그 어그멘테이션 된 거의 특징 벡터까지 같이 고려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모코에서는 요만큼만 있었는데 어그멘테이션 한 이미지의 특징 벡터도 고려하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2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네거티브 익젬플의 개수가 2배가 된다라는 거. 아까 사실 모코에서 그 실험했잖아요. 네거티브 익젬플의 개수가 늘어나면 성능이 좋다. 그래서 이제 심클리어에서는 그거를 실행을 한 것뿐인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똑같아.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됩니까? 맞아요. 그 다음에는 이렇게 됐고, 요 두 개는 파지티브니까 두 개가 파지티브 페어, 나머지는 이제 네거티브 페어, 네거티브 페어가 되고, 그 다음에 이거를 이제 그림으로 보여드릴, 이거 두 개는 가까워지도록 하고, 얘는 멀어지도록 하고, 이걸 그림으로 보여드리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앵커, 이게 앵커라고 했어요. 앵커, 얘가 파지티브. 그 다음에 이것들이 다 네거티브가 되는 거예요. 네거티브. 그래서 앵커랑 파지티브는 같게 하고, 그 다음에 파지티브 앵커와 네거티브 간에는 서로 이렇게 멀게끔 하는 거. 이거를 구현하는 식이 바로 뭐예요? info nc 손실함수라고 얘기했어. 이 함수를 최소화되는 방향으로 어떻게 학습을 하면 되는 거죠. 자, 됐어요. 그래서 이제 학습을 하는데 여기서 이제 보시면 요 MLP라는 층이 한 층이 더 있어. 모코에는 MLP가 한 층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이 심클리어에서는 요 한 층을 더 썼어. 한 층을 더 썼다라는 거는 뭐냐면 비서형 변화를 한 번 더 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미지 자체에 좀 더 좋은 표현을 학습하기 위해서 층을 더 깊게 쌓았다라는 게 모코와 다른 점. 깊은 층 선형 방정식을 비선형으로 변형하는 함수를 적용해서 성능 향상을 보여주었다는 것. 그 실험도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이제 파란색과 이 황토색이 있잖아요. 황토색이 넌리니어 펑션 하나 더 했다라는 거거든. 그래서 하나 하니까 다 이렇게 성능이 증가하잖아요, 지금. 그걸 보여주고, 우리가 이 MLP 레이어 하나 더 쌌다라는 것이 성능 향상에 기여를 했다라는 것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했냐면 모코에서는 이 데이터 증강 기법 두 번 이렇게 처음에 실시하잖아요. 이때 그냥 랜덤하게 두 개를 실시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심클리어에서는 그거를 여러 경우의 수로 한번 실험을 해본 거야. 어, 왜냐하면 지금 그 증강 기법은 되게 다양하니까 그 여러 가지 조합을 통해 가지고 실험을 해봤더니 어떤 거는 56.3 성능이 굉장히 좋고 뭐 어떤 거는 뭐 성능이 굉장히 안 좋다라는 거야. 뭐 예를 들어서 로테이트랑 블러라는 조합은 6.5밖에 안 된다라는 거지. 그래서 어떤 조합을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어떤 데이터 증강 기법을 퀘리랑 키에 사용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성능 차이 이렇게 많이 난다라는 걸 이제 깨달았고 좀 최적의 조합을 찾자. 가장 적합한 조합을 찾고 나서 그 조합으로 모델을 돌리면 좀 더 정확하게 나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찾은 거는 요 예제에서 찾은 거는 칼라와 크랍 조합이었죠. 자, 그 다음에 이것도 이제 설명을 계속 드렸죠. 그래서 그 네거티브 익젬플에서 맞죠? 이 메모리 뱅크에서 네거티브 익젬플의 개수가 늘어나면 좋다라고 설명을 했었고 이거를 이제 배치 사이즈를 크게 설정한다라는 게 결국 네거티브 익젬플 사이즈를 늘린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실험을 해봤더니 어떻게 되냐면 네거티브 익젬플이 올라가면 즉 배치 사이즈가 커지면 다 성능이 이렇게 향상함을 알았어요. 그런데 이 네거티브 익젬플 사이즈를 마냥 키운다고 좋은 건 아니에요. 성능은 올라갈 수 있어도 그 익젬플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데이터를 우리가 그만큼 얻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비용이 올라가고 그다음에 뭐 시간이 많이 걸리고 아무래도 네거티브 익젬플을 많이 사용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그런데 이 컨트라스티브 지금 우리가 설명하고 있는 컨트라스티브 러닝 방법은 파지티브랑 이 네거티브를 동시에 이용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 둘 중에 하나라도 없으면 안 되는 거지. 근데 이 네거티브 익젬플이 사실 이제 골치 덩어리야. 골치. 골치시 아니라 골치. 그래서 이제 이 네거티브 익젬플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이제 파트 3에서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심클리어 마무리 지으면요. 심클리어에서 나온 어떤 모델, 그 프리트레인된 모델, 우리 이걸 이 CNN 모델을 이용해 가지고 다운스트림으로 와 가지고 소량의 레이블 데이터를 이용해 가지고 우리가 파인 튜닝한 이 CNN 모델을 최종 모델로 사용한다. 자, 그래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 심클리어와 뭐 모코 뭐 이런 것들을 쭉 비교를 했어요. 펄도 비교를 하고 여기 비교를 해가지고 이거는 이제 컨트라스티브 러닝 방법과 비교를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준지도라는 게 뭐냐면 세미인데요. 세미는 지금 우리가 이번 클래스에서 지금 배우고 있지는 않는데 이 세미 클래스 그 세미 슈퍼바이즈 러닝도
언레이블 데이터와 레이블 데이터를 동시에 이용하는 그런 어떤 같은 그런 개념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세미 슈퍼바이스 러닝과도 비교해 봤을 때 이 심클리어가 성능이 우수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제가 모코하고 이 심클리어를 좀 이렇게 한 장에 보일 수 있도록 갖고 와봤는데요. 이 모코는 이제 페이스북, 지금 메타라는 회사에서 이제 개발한 그런 방법론이고, 심클리어는 구글이었거든요. 이 두 회사가 지금 굉장히 인공지능적으로 서로 경쟁적인 그런 관계에 있는데, 거기에 어떤 포문을 연 게 모코랑 심클리어죠. 그래서 지금 제가 설명드렸던 거는 모코랑 심클리어의 버전 1, 그 초기 버전을 얘기하는 거고, 그 이후에 조금씩 변경이 돼가지고 버전 2, 버전 3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도 한번 관심 있으면 보시면 되겠고요. 근데 뭐 기본적인 개념은 너무너무나 똑같기 때문에 이걸 잘 이해하시면 버전 2, 3는 금방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파트 2 여기서 설명 마치고 이제 파트 3에 대해 이어서 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